이제 판다스를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판다스를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얘를 왜 판다스를 쓰느냐? 자, 그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는요,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죠? 자, 그리고 2008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09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때부터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이 되고요. 파이썬 언어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현업에서도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판다스는 파이썬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걸 써요. 그만큼 유용한 그 모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점이 빠르고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엑셀처럼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엑셀 표 이게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왔잖아요. 이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그리고 얘는 판다스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같이 사용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자, 판다스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접속을 해보면요. 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판다스 여기 써있죠. 자, 오픈소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요 밑에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저 가이드에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다 여기서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판다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파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명령어들도 예제로 잘 쉽게 써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영어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런 데서 또 찾아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볼게요. 자, 유저 가이드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CSV 텍스트 파일 이거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다. 눌러보세요. 누르면요. 여기 딱 명령어가 다 나오죠. 자, 요거를 예시를 밑에 보면은 이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판다스 불러와서 데이터 지정을 하고,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죠. read CSV 파일.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그 옵션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거 외에도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구나. 여기 있는 거 명령어 웬만하면은 다 오류 없이 잘 될 거거든요. 이것들도 필요할 때마다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판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랑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열고 수정하고 그걸 뭐 변환시켜서 정렬하고 필터링하고 이런 작업들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클리닝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잘못된 게 들어가 있다든지 관련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류를 잡아서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딘가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하고 몇 달 동안 하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엄청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판다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합치는 경우 데이터가 또 굉장히 많을 때 어떤 엑셀 파일 하나의 데이터가 있고 엑셀 파일 다른 파일에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두 개 이제 공통된 요소를 찾아서 두 개를 합쳐주는 걸 합니다. 이걸 눈으로 보다 보면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다가 언젠가 오류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직접 이제 엑셀로 막 합쳐보고 하다 보면은 파이썬 이 파이썬 굉장히 좋은 기능이구나. 이거 사실 고생을 몇 번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 종류랑 이제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각화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각화로 정보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설득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인사이트를 주는데 활용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핫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판다스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다스의 자료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데이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형태들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형태이고, 자, numpy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랑 잘 혼용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든 유형의 데이터, 정수, 문자열, 부동소수, 자, 이런 것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시리즈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시리즈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이고 값하고 인덱스만 합쳐진 형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으로 시리즈가 여러 개 합쳐진 형태예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게 우리가 시각화를 안 하면은 요 정보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예요. 인덱스랑 밸류가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인 요 값과 인덱스가 합쳐진 형태예요. 인덱스라는 거는 뭐 목차 같은 거죠. 옆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게 인덱스예요. 자, 그리고 밸류는 이거에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0이라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첫 번째 이 열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열의 값은 10이고, 세 번째 열의 값은 100이래요. 이런 식으로 0에 대한 정보, 1에 대한 정보, 2에 대한 정보, 우리 엑셀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이 인덱스랑 밸류에 해당되는 거, 요걸 하나의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얘도 얘랑 해서 얘가 두 번째 시리즈, 얘가 세 번째 시리즈, 그리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려면 이 시리즈가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요걸 하나하나씩만 봤을 때는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걸 따로 부를 수가 있어요. 요것만, 요 열만 불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0에 관련된 요 정보만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보가 열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열이 모이면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우리 엑셀에서 봤던 열행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이고요. 값하고 인덱스가 합쳐진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입력하는 방법은 판다스에서 시리즈를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고요.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인덱스가 뭔지 지정을 해줍니다. 자, 예제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세요.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판다스를 다시 부를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서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매번 여러분이 창을 새로 열었다 그러면은 얘를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회성이에요. 한번 실행할 때마다 입력을 해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바로 전에, 일전에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켰다면은 다시 로딩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걸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경우에만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S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시리즈로 넣어볼게요. 자, 숫자를 여러 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중간에 대괄호를 하나 쳐주고, 3하고 마이너스 5, 7, 4라는 값을, 자, 요거를 value, 값에 해당되는 걸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아까 표 있었죠? 자, 요 표처럼 여기다가 들어가는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는 ABCD로 지정을 해볼게요. 인덱스 A, B, C, D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값이 여러 개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괄호를 쳐줬고, 이 전체 이제 펜더스 시리즈에는 원래 그냥 소괄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되니까 얘를 중간에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인덱스로 지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쳐줬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차이는 있죠. 얘가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따옴표가 필요 없는데, 알파벳처럼 문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양쪽에 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Shift 엔터 키를 같이 눌러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럼 얘를 확인을 해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S에다 넣어놨으니까 S를 치면 나오겠죠. 자, S 쳤더니 시리즈의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프린트 S, 저도 똑같이 나와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요. 제가 슬라이드에 지금 올려놓은 내용이 자, 엑셀의 시트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원 행과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만들 거냐면 이 country capital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열을 만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0번째 인덱스에는 캐나다 오타와의 population이 얼마인지, 그리고 첫 번째 거에는 이탈리 롬의 population은 얼마인지, 자,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파이썬을 기초적인 거를 지금 시작을 안 하고 바로 데이터 다루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저희는 바로 실용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중요 개념은 살짝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지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요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이라고 생각했던 요 첫 번째 행이 이제는 0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0, 1, 2 이렇게 컴퓨터의 형식으로 숫자 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줘요. 요거를 지금 중요하게 알아두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가 좀 길기 때문에 시리즈처럼 바로 입력을 안 하고 따로 꺼내서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냐면요. 자, 그래서 얘는 중간에 중괄호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country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대괄호를 또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중괄호랑 대괄호랑 소괄호의 형태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헷갈리는 구조인데요. 이게 사실 명확하게 규칙이 없어요. 딱 이거다라는 규칙이 있다라기보다는 자, 여러분이 사실 이제 영어 같은 것도 배울 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런 구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안에다가 저기 등호가 하나 빠졌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안에다가 넣을 건데 자, 여기 중괄호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 안에는 또 대괄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는 소괄호 안에 대괄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규칙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는 이 괄호를 썼구나 이걸 조금 익숙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안에는 지금 country라는 걸 쓸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중괄호, 대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괄호의 역할은 이제 얘네가 하나에 결집되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안에 들어갈 건데 여러 요소가 들어가서 처음에 괄호를 쳤고요. 그리고 그 컨트리라는 거 안에는 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괄호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리 안에는 캐나다, 이탈리, 타일랜드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줄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얘가 여기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두 번째 구조에는 캐피랄 해서 여기 또 들어가는 내용은 오타와라는 거 쓸 거고요. 롬, 방콕 요 각각의 수도권을 수도의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opulation까지 가볼게요. 자, population이 지금 수치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391 이렇게 놓고 2693 383 자,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찍어줄게요. 5882 000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데이터에 다 입력이 됐어요. 오류 없이 얘가 실행이 됐어요. 혹시 뭐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뭐 여기 컴마가 따옴표가 잘못 들어간 곳은 없는지 컴마가 잘못 들어간 곳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이 왜 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양쪽에 따옴표를 쳤느냐 작은 따옴표를 만들었느냐 자, 이걸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컴마를 가운데도 넣고 싶어서 입력을 한 거거든요. 자, 요게 작은 따옴표가 없으면요. 요 수치랑 요 컴마에 따라서 얘네 4개가 얘네가 다 다른 수치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실행을 시켰고 자, 요 데이터를 보면요.
자, 일단은 자,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쭉 시리즈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려면은 자, df라는 곳에 제가 넣을 거고요. 판다 데이터 프레임에 넣을게요. 자, 이게 대소문자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파이썬의 규칙 중에 하나도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넣어야 된다. 자,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는 근데 이렇게만 넣어도 돼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는 컬럼도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데이터만 넣어주게 되면은 df 쳤을 때 자,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확실히.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컬럼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컬럼스, country, capital, population 자, 해줘도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를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요. 여기다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요거를 뭐 populations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랑 명칭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름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정한 데이터랑 컬럼 네임을 다르게 넣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서 인식하는 자료형은요, 파이썬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과 판다스에서 문자열을 인식을 할 때, 파이썬에서는 string이라고 뜨고요, 판다스에서는 object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조그만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수 같은 경우는 int라 그러고, 판다스에서는 64가 뒤에 붙고요. 파이썬은 float, 판다스에서는 float 64. 그리고 뭐 데이터 타임은 뭐 데이트 타임 64 해서 뭐 타입을 넣어주면은 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걸 구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 오류가 났을 때 이게 int 64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은 잘못된 걸 잡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다른 형식으로 다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연습 삼아서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코드는요,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번에는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 자, 이거를 아까는 제가 줄을 바꿔서 했는데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을 해도 돼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줄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잘 보기 좋으라고 또 이렇게 바꿔서 숫자를 써볼게요. 이게 여러분 보면요. 이게 수치가 지금 제가 6개 넣었잖아요. 여기 6개 넣었으면 두 번째 것도 6개 넣고요. 세 번째 것도 6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요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길이가 다르면 또 오류가 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 더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오류가 떠요. 투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앞에 pd 넣고 데이터 프레임 투어라고 만들었더니 어레이가 다 같은 길이어야 되는데 다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할 때부터 제가 수치를 안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반드시 6개 넣었으면 다 6개로 맞춰주고 길이가 제대로 됐을 때만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다 알겠죠? 지금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넣었어요. 2차원 형식으로. 그리고 걔를 출력했습니다. 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만들고 나서 df라는 곳에 변수엔 저장만 된 거고요. 이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볼 때는 df를 또 한번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앞에는 프린트 넣어도 되고 프린트 안 넣어도 되는데 프린트 넣었을 때도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인데 이걸 안 넣게 되면은 이게 서식까지 이렇게 줄 색깔도 바꿔서 맞춰서 넣어주거든요. 이것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두 개는 프린트를 넣거나 안 넣거나 그래서 편한 대로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이걸 다 보고 싶지 않고요. 일정 부분만 잘라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헤드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자, 헤드는요,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라는 건데 얘가 최초의 5개의 줄만 가져와 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괄호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냥. 그래서 df.head 하면은 요 df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5개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자, 여기까지가 5개죠. 그래서 마지막 거를 생략하고 내보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숫자를 넣게 된다. 예를 들어 제가 2라는 숫자를 넣었다 그러면 또 2개만 잘라서 보여줘요. 뭐 3을 넣었다 그러면 3개만 잘라서 보여주고요. 자, 또 다른 형식으로 테일을 넣어볼게요. 테일은요, 마지막에 있는 5개를 불러와줘요. 얘는 꼬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랑 테일 하면은 헤드는 머리, 얘는 꼬리 해서 얘는 첫 번째에서 5개 줄, 테일은 그 마지막에서 5개 줄. 그래서 0에 있던 요 행이 사라졌어요. 요거 없어졌죠.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테일에 뭐 3 이렇게 수치를 넣어주면은 또 밑에 있는 것 중에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보면은 자, 그냥 타입으로 볼게요. 타입 df라고 치면은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얘 양식이 뭐냐 타입이라고 물어보면은 판다스 코어 프레임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이라고 치면요 6,3이라고 지금 나오죠. 얘는 뭐냐면 아까 df에서 이 줄이 총 6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열과 3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라는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f의 컬럼이라고 치면요. 컬럼이 뭐뭐 있냐? 여기 데이 비지터 그리고 비짓 레이시 있었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오고요. 얘네의 데이터 타입은 옵젝트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문자열을 나타낼 때 이 스트링 대신에 옵젝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면은 옵젝트가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얘네가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를 실제로 다룰 때 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파이썬을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몇 번 보다 보면은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처음에 당연히 익숙해지지 않고 여러 번 봐야지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이 데이터 다뤄보고 명령어도 입력해보고 자, 이래야만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하는 정보만 꺼내서 볼게요. 자, 이걸 왜 하느냐?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있고요. 임꺽정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임꺽정의 정보가 뭐 나이가 있을 거고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직업 이런 게 있겠죠. 뭐 개인 정보가 여러 가지 뭐 쭉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특정 정보만 꺼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전체 요 사람들의 여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했을 때 나이만 꺼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열만 꺼내서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게 열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이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관련된 정보만 쭉 꺼내서 보고 싶다. 그럼 그게 이제 행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어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 열 추출하는 방식은 요 객체라는 게 요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이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 자, 예를 들면은 이게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 변수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df 그리고 열 이름으로 나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관련된 정보만 시리즈로 이렇게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꺼내보는 게 아니라 저장해가지고 얘를 바꾸거나 뭐 얘를 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통계를 내거나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열만 추출하면 시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열을 한꺼번에 나이랑
이렇게 직업이랑 같이 꺼냈다. 그러면은 그부터는 2개 이상부터는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행추출하는 방식. 행추출 같은 경우는요. 락이랑 i락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df라는 아까 그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 락이라고 쓰고요. 혹은 i락이라고 써서 불러올 거예요. 자, 이게 락 같은 경우는요. 약자로 location of actual index고요. i락 같은 경우는 integer location of actual index예요. 자, 이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얘는 실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한 행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 인덱스의 위치라는 뜻이죠. 자, 근데 그 두 번째는 i락. 여기 앞에 i가 붙었어요. 인티저가 붙었습니다. 인티저는 아까 전에 숫자, 정수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요. 얘는 실제 위치고요. 얘는 실제 위치를 숫자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위치를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인덱스의 행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불러볼게요. 자, df에서 컬럼 중에 자, day라는 것만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아까 df가 day라는 부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자, 총 데이터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df로만 불렀더니 자, 밸류 값과 인덱스 시리즈로 이렇게 불러와지죠. 여기서 인티저 형식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티저 형식이 64 붙어서 정수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데이터 타입까지 쭉 나오고요. 자, 얘를 여러 개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자, 데이랑 비지터스 여기 두 가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근데 얘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쳐서 출력을 해보면 또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괄호를 2개를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 또 규칙은 이렇게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식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데이터를 불러올 때요. 제가 i락이랑 락을 사용을 할 때, 자, 요 뒤에다가 번호나 숫자, 자, 요거를 붙여줄 건데, 그 숫자를 부르는 기준이 여기서 보이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를 A, B, C, D, E, F, G, H라는 요 알파벳을 쭉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얘에서 차례대로 부르는 방식은 A를 부를 때는 숫자 0을 입력을 해주고요. B를 부를 때는 두 번째 있으니까 숫자 1, 세 번째 있는 거는 숫자 2, 네 번째 있는 거는 숫자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한 값을 입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df는 abcd E, F, G, H 이게 df라는 곳에 다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df 0이라고 놓으면 a가 튀어나오고요. df 1이라고 하면 b가 튀어나와요. df 2라고 하면은 c가 튀어나오고요. 자, 이걸 또 거꾸로 하면요. 얘가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듯이 뒤에서부터 세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입력한 거랑 7이라는 거는 결국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건데 얘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양식들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막 들어있는 알파벳이 뭐 한 100개 정도 랜덤으로 막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이라고 이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뒤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이렇게 입력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마이너스 2, 끝에서 두 번째 자리 끝에 세 번째 자리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이란 컬렉션에 있는 특정 원소를 의미를 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하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나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싱은 특정 숫자를 가지고 불러오는 거, 슬라이싱은 잘라서 특정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특정 부분을 잘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유사한 건데,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자, 특정 범위를 골라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범위를 지정하는 규칙을 또 알아줘야 돼요. 그 규칙은요, 여기 이렇게 콜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을 사용하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A부터 H까지 이렇게 문자가 df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인덱싱을 할 때는 df 0을 하면은 요 a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만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요. a, b, c를 다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0, 1, 2 자리인데 숫자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땡땡만 넣고 숫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앞에 있는 전체가 다 불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를 불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썬 요 규칙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많이 해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요. 얘는 2라는 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4, 5, 6, 여섯 번째죠, 이게. 자, 여섯 번째까지 불러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3, 4, 5니까 6개까지 불러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뒤에 이번에는 숫자 없이 땡땡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5번째 위치부터 뒤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다 부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콜론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자, 콜론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는 자, 띄어쓰기를 자, 스텝을 건너서 가져오라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2개 들어가고 나서 2라고 넣으면은 이제 2개씩 이렇게 띄어서 A 부르고 C 부르고 E, G 불러라 이런 뜻이고요. 1에서 2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자, 얘는 첫 번째 거부터 2씩 띄어서 불러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는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다 지워서 다시 볼게요. 시작 위치는 범위에 포함. 자, 예를 들면 이게 시작 위치는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종료 위치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0, 1, 2, 3, 4, 5까지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6개를 불러오지만 5까지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종료 위치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처음부터, 종료 위치를 생략하면 마지막까지, 자, 다 생략을 하게 되면 전체 위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거를 락이랑 i락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볼게요. 자, 먼저 락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f에서 락을 가지고 0이라는 걸 입력을 해볼게요. 자, 0을 입력을 했더니 자, 인덱스 기준이죠. 그래서 얘가 1000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1이라고 입력하면은 2700 해서 두 번째 걸 불러와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쭉 요 행에 따라서 인덱스 요거 번호죠. 요 번호에 따라서 불러왔어요. 자, 그럼 이번엔 i락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은 얘게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요 인덱스 숫자가 이제 삭제하거나 그럴 때마다 바뀌거든요. 자, 지금은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은 i락이나 락이나 위치, 이 위치나 행번호, 인덱스 번호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거꾸로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입력을 했을 때 락 같은 경우는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뭐 마이너스 1에서 에러가 떴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이라는 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i락이라는 걸 넣게 되면은 얘는 위치 기반이죠. 자, 그래서 락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은 location of actual index여서 인덱스의 위치였고요. i락은 integer location of actual index여서 행번호를 기준으로, 자, 행번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 기준으로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i락이랑 락의 차이는. 그래서 이거는 편한 걸로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로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한 파일 중에 getminder라는 자, 요 CSV 파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열어보면은 이런 형태로 열리고요. 이게 country, continent, year, life expectation, population, GDP per capita라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라별로 쭉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요 나라가 각각 어떤 대륙에 있고 그 연도마다 측정한 일종의 뭐 패널 데이터예요.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수명, 기대 수명, 뭐 평균 수명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인구,
그리고 GDP per capita, 즉 1인당 국민 소득. 자, 이거를 적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자, 얘를 불러와서 여기 파이썬에서 활용을 해볼게요. 자, 판다스 다시 시작한 사람, 이 파이썬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판다스 다시 불러와야 되고요. 자, 이거 띄어스가 있으면 안 되죠. PD 불러왔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df에다가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어가지고 제가 이 변수명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예시로 이걸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쓸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df에다가 csv 파일을 읽을게요. 자, csv 파일이 자, 요 강의 폴더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위치한 거에 따라서 자, 요 겟마인더를 찾아서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저 위치에 지금 폴더에 같은 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폴더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주소 경로 필요 없이 그냥 겟마인더라고 치면 됩니다. csv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얘는 파일을 부르는 작업이고요. 요거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 주석, 요 샵이 붙으면 주석이죠. 그래서 얘가 붙게 되면은 얘는 요 코드가 실행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였는지 리마인더 시켜주기 위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를 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따옴표를 빠뜨렸어요. 지금 보면은 네임 겟마인더가 디파인 안 됐다고 했죠? 이렇게 따옴표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df를 제대로 읽었는지 df로 확인해 보세요. 자, 쭉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1704개의 행이래요. 그리고 6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점점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컨트리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리만 따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길이가 얼마고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문자열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도 쳐볼까요? 이어를 쳐본다. 그러면 이어는 인티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날짜라서 나중에 날짜 형식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치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요. life expectation 이것도 자, 얘는 이번엔 소수점이 다 들어가 있는 실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또 추려 볼 수도 있죠.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country랑 life expectation 저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데이터만 잘라서 보니까 되게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럼 이번에 인덱싱도 해볼게요. 인덱싱 df에서 rock 해서 0을 치면은 자, 0번째 있는 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요. 컨티넨트가 아시아고 1952년이었으며 그 자료가 이제 추출된 단위가 1952년에 추출된 거고 자, 이게 28년 인구는 얼마였고 GDP는 얼마였다. 뭐 거꾸로 꺼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게 애매한 숫자잖아요. 이게 1704가. 그래서 요거를 수치를 정확하게 못 맞출 때가 많아서 그냥 제일 마지막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는데 자, 얘는 락이라서 안 되죠. i를 붙여서 추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짐바브웨 아프리카고 2007년에는 43세의 수명이었고 뭐 캐피타는 얼마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락 해놓고 뭐 0과 99와 999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 것도 같이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력하는 순서에 맞춰서 얘가 번호가 나와서 매겨서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줘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또 수정을 해볼게요. 자, df 데이터가 우리가 전체 데이터였다면 자,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해서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점 카피하고 괄호를 쳐주면요. 얘를 복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f2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요. 두 개가 같다라는 뜻보다는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f2도 df랑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넣었어요. 얘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df에서 드랍을 시킬 건데 자, 이렇게 넣으면요. 이제 0번째 행을 지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거의 이제 디폴트처럼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를 0으로 놓고 실행을 시키면은 0번째 있는 행이 없어져요. 그리고 얘를 뭐 1로 바꿨다. 그러면 1에 있는 게 없어지죠. 2로 바꿨다. 두 번째 있는 게 없어지죠. 3은 세 번째 있는 게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0번째 걸 지웠어요. 자, 그럼 이제 1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이 경우에 i락이랑 락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df에다가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입력해서 df2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df2가 지금 0번째가 없는 걸 df2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락하고 i락을 사용해서 불러볼 건데요. 자, 락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게 오는 게 이제 행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와야 되는데 컨츄리라고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df2에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컨츄리의 이름인 아프가니스탄을 불러와요. 혹은 또 바꿔볼까요? 얘를 뭐 이어라고 넣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어, 요 1957을 불러오죠. 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락이었어요. 요 이름을 가지고 불러오는 거. 그래서 뭐 이 두 번째에 이어하면 1962.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i락을 사용해 볼게요. i락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숫자로 입력을 해도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콜론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df2에서 락을 걸어주는데, 자, 1행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주면은 얘가 전체를 다 불러오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1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 df2 락 해서 이번에 반대로 해볼까요? 앞에다가 놓고 컨트리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컨트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i락도 마찬가지죠. i락도 뭐 두 개 다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다 불러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특정 항목만 또 부르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제가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서 부르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ran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자, range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구간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요, 0에서 5 사이의 값을 숫자로 만들어줘요. 자,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범위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 눈에 보이고 싶으면 리스트라는 걸 앞에 달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리스트로 본 거예요. 얘를 나열해 봐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나열해 봤더니 0,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거 0에서 6까지를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0에서 6까지의 범위. 자, 얘를 만들 건데 목록을 확인해 보면은 0부터 5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를 또 범위를 지금 얘가 1간격으로 생성이 됐잖아요. 요거 간격을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2라고 뒤에다가 넣어주면은 0하고 6 사이의 간격을 2씩 띄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뭐 small range라는 범위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ange 5다. 그러면은 얘를 df에다가 부를 때 뭐 i락이라고 넣고 df2에서 해볼게요. 전체를 부르고 small range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0부터
5까지 값이니까. 자, 여기서 그 열의 값을 자른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게, 자, 아까 뭐였냐면 GDP 값이 생략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미리 지정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 슬라이드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가 4개고요. 각각의 정답은 요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형태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컬럼, age, 잡, hair라는 컬럼 아래 각각의 데이터를 쭉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라우브, 가수 이름이죠. 라우브라는 요 사람의 정보를 출력해 낼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이름만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정보를 이렇게 네임, 에이지, 잡, 헤어 뭐 네임 해가지고 요것만 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결과가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고요.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데이터 중에서 이 에이지랑 잡이라는 요 열만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는 거 말고요. 같이 꺼낼 수 있는 코드를 넣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 네 번째 결과가 나오도록 레인지를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코드에 다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변형할 줄 알아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앞에 내용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코드를 활용했는데, 여러분이 연습하느라고 뭐 코드 더 입력하고 추가되고 이런 거 괜찮아요. 마지막에만 요 연습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 이렇게 해서 요것만 마크다운으로 바꿔줄게요. 글씨체 바뀌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연습 문제 이렇게 달아서 저기다가 요 4가지 코드를 쭉 입력해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제출을 해주면 돼요. 자, 저장하는 방법이랑 제출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저장 버튼은 여기 있는 거 눌러주면 되고요. 요 저장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경로에 가서, 자, 10주 김다연, 저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우리 그 캔버스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캔버스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란에 요걸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